자, 8장의 핵심 문제 1번부터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전소의 설치 목적이 아닌 것을 물었네요. 자, 봅시다. 경제적인 이유에서 전압을 승합 또는 강압한다. 사실 변전소, 그쵸? 전압을 바꾸는, 그쵸? 변성하는, 거기 때문에 맞죠. 발전 전력을 집중 연계한다. 그렇죠? 수용가에 배분하고 정전을 최소화한다. 전력의 발생과 개통에 주파수를 변환시키는 것은 변전소의 역할이 아니죠. 그렇지? 나머지는 맞고요. 이건 어디에서 합니까? 발전소에서 주파수 변환, 발전소에서 주파수를 결정하게 되죠. 그렇지? 전력을 발생하는 것, 발전소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2번 발전소 5개 변전소의 모선 방식 중에서 환상 모선 방식에 대해서 물었는데, 자, 같이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배전솔로에서 일단 가지식, 수지식도 있고요. 이것은 나뭇가지 모양이다. 그래서 나뭇가지 모양이다. 그래서 가지 또는 수지 이런 형태 이름을 쓰게 됐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가지식이다. 그렇죠? 나뭇가지 모양이다. 그래서 수지식 이렇게 표현하고, 특징은 설비가 간단하다는 거죠. 한쪽으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또 각각 이어가면서 역시 부하 증설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요. 또 간단하다는 얘기는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고, 농어촌 지역에 얘는 적당한 방식이 되겠고요. 대신 전압 강화가 이렇게 멀면 멀수록 커지는 그런 단점이 있죠. 또 전력 손실도 그만큼 커지게 되고, 전압 강화가 큰 것 때문에 깜빡임 현상 이런 것들이 좀 심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 얘기죠. 이번에는 환상식 또는 루프식이라고도 하고, 자, 고리 모양으로 시설해서 양방향에서 이렇게 전력이 공급 가능하도록, 이쪽으로도 가능하고요. 또 이쪽으로도 가능한 고리 모양을 갖고 있다. 환상식이다. 또는 루프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개폐기들을 달아서, 그렇죠? 고장 구간이 발생했을 때 고장 구간을 축소하는 구분 개폐기를 이렇게 달아서, 이쪽에 고장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둘을 확 열어버리면 이쪽 방향으로 나머지 것들이 다 전력이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확보가 되고요. 전압 강화라든가 전력 손실이 가지식에 비해서 경감이 된다는 거죠. 역시 공급 신뢰도가 향상이 되죠. 고장이 났다고 싹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만 이렇게 축소, 떼어냄으로써 축소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대신 부하 증설은 여기에 이렇게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이건 부하 밀집 지역에 적합하다는 거죠. 도시 지역에서. 그래서 구분 개폐기는 고장 시에 고장 구간을 축소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압 뱅킹식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 두 대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구분 퓨즈를 달아서 연결해 줌으로써 부하의 융통성을 확보해 준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뱅킹 방식은 전압 강화가 상대적으로 적고요. 역시 전력 손실도 적고 프리커가 경감이 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하 증설의 어떤 탄력성이 있다고 그랬죠. 서로 빌려주고 받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부하 증설에 대한 공급 탄력성을 가지고 있고, 캐스케이딩 현상은 뭡니까? 어디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를 끊어버리면 이쪽에도 어떤 정전 범위가 확대가 되는, 그렇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런 현상을 캐스케이딩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일부 고장으로 인해서 건전한 변압기가 1차 측 보호장치에 의해서 역시 차단되는 그런 현상, 여기에 문제가 생겼으면 얘도 그러니까 이 변압기에도 서로 어떤 신호가 전달이 돼서 이것들을 이렇게 우선, 그쵸? 차단을 해버리니까 나머지 것들에게도 이렇게 정전 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현상이 캐스케이딩 현상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방식에는 이렇게 변전소에서부터 그쵸? 부하에다가 이런 식으로 아주 그물망처럼 형성되는 망상식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이렇게 연결되는 방식이어서 역시 전압 강화, 전력 손실이, 그쵸? 앞에 우리 환상식과 같은 형태로 전압 강화 및 전력의 손실이 경감이 되고요. 또 무정건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쪽에서 연결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공급 신뢰도가 이 네트워크 방식이 가장 그래서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부하 증설 역시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용이한 장점이죠.
대형 빌딩 및 고밀도 부하 밀집 지역에 적합하고요. 대신에 이렇게 여러 개들이 이렇게 얽혀져 있다 보니까 인축에 감전 사고의 우려가 있는 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고장 어떤 전류가 발생했을 때 고장 시에 역류하게 되는 단점이 있어서 이건 네트워크 프로텍터, 뭔가 그렇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네트워크 프로텍터라고 하고요. 필요하다는 거죠. 자, 간단히 우리가 이론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단히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들 살펴봤고요. 자, 이제 문제로 다시 가서 환상 모선 방식이 뭐냐 그랬는데요. 어떤 모선이 사고 시에 타 모선으로 절체, 스위칭한다 그런 뜻이고요. 절체할 수 있는 이중 모선 방식이다. 그렇죠? 환상. 이렇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쪽으로, 그렇죠? 다른 모선으로 스위칭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은 옳지 않고요.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번. 자, 3번으로 갑니다. 배전선의 전력 손실 경감 대책이 아닌 것은, 자, 피더 수를 늘린다 그랬는데 피더는 이제 급전선을 뜻하고요. 여기에서 급전선을 많이 늘린다고 그래서 전력 손실과는 별로 관련이 없고요. 그치? 역류를 개선하고 전압을 높이고, 그쵸? 전압이 올라가면 전력 손실 감소하죠. 그리고 네트워크 방식이 역시 전력 손실을 경감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역류를 개선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피상 전력을 줄여서요 전력 손실과도 관련이 되죠. 우리가 전력 손실 PL 로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얘는 P제곱 R을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로 우리가 나눠준 개념이죠. 이것은 이제 I제곱 R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이 I 자체를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I는 V 코사인 세타분의 P를, 그쵸? 이 값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지금 얘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왜? 뭡니까? P는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손실에 해당되는 거고요. 역률의 제곱에 반비하기 때문에 역률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역률을 개선시킨다 그 얘기죠. 전압도 마찬가지죠. 전압. 그래서 급전선하고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 자, 4번.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배전 방식이 뭐냐 그랬네요. 자, 전압 강화 및 전력 손실이 경감되고요. 변압기 용량, 다음 저압선의 동량도 절감이 되고, 부하 증가에 대한 탄력성이 향상되고, 고장 보호 방법이 적당할 때 공급 신뢰도가 향상되고, 플리커 현상이 경감된다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여기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네요. 변압기 용량 이런 것들이 절감되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해가면서 일종의 은행식으로 대출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절감시켜주는 방법, 그리고 부하에 대한 탄력성이 향상되는 것 뭐였습니까? 뱅킹, 저압 뱅킹 방식이죠. 3번. 이 저압 뱅킹 방식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식이죠. 요거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특별히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3번이 답이죠. 5번. 다음 배전 방식 중에서 공급 신뢰도가 가장 우수한 계통의 구성 방식은 일단은 네트워크 방식이었죠. 여러 개로 이렇게 부하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아주 막 그물망처럼 얘에서도 공급하고 여기서도 또 빼고 여기서도 주고 여기서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치? 하는 방법이었죠. 당연히 배전이니까요.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죠. 4번입니다. 4번. 네트워크 방식 중에서도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 공급 신뢰도가 가장 우수했죠. 전력 손실 및 전압 변동이 적은 편이고 역시 부하 증가 시에도 대응이 쉬운 장점이죠. 저압 네트워크 방식 4번이죠. 자, 6번 역시 저압 뱅킹 방식 배전 방식이 적당한 지역이 어디냐? 이것은 부하가 밀집되어 있는 시가지죠. 부하 증설도 용이하고요. 탄력성을 갖고 변압기 용량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식이었죠. 부하가 밀집되어져 있는 시가지, 그렇죠? 농어촌이라다가 화학공장, 어촌 이런 것들은 가지식, 그렇죠? 수지식 이런 것들을 쓴다고 그랬지. 여기에서는 3번이 답이죠. 자, 저압 뱅킹 배전 방식에서 캐스케이딩이란
무엇이냐 물었네요. 캐스케이딩은 4번이죠. 저압선의 고장에 의해서 건전한 변압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같이 차단돼 버리는 현상을 캐스케이딩, 어떤 연쇄적으로 그렇죠?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발생한다. 캐스케이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8번 저압 뱅킹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깜빡임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수지식, 그렇죠? 가지식. 요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저압 간선의 전압 강화는 줄여지나 전력 손실은 줄일 수 없다. 전력 손실도 좀 줄어드는 편이죠. 뱅킹으로 서로 연결을 해주는 방식이었죠. 캐스케이딩 현상에 염려가 있다. 이게 특징이었죠. 저압 뱅킹 방식은 그렇죠. 다른 이런 변압기에도 같이 영향을 주는 캐스케이딩 현상이 있는 방식이 저압 뱅킹 방식이었죠. 여기에서 고장이 나서 얘만 탈락시키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도 같이 영향을 주게 되는 캐스케이딩 현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3번 저압 뱅킹 방식은 캐스케이딩 현상이 염려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3번이 답이고요. 부하 증가에 대한 융통성도 있죠. 그러니까 옳지 않죠. 옳은 것은 3번이네요. 자, 9번 각 전력 계통을 연락선으로 상호 연결하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을 물었네요. 자, 상호 이렇게 연결을 통해서 하게 되면 신뢰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정전이 되더라도 다른 쪽에서 다른 연락선을 통해서 그렇죠?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증가하고요. 또 경제적인 급전이 가능하다. 그렇죠? 모두를 다 돌릴 필요 없이 만약에 이렇게 3개와 뭐 부하 3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상호 연락선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그렇죠. 이거 하나가 문제가 돼도 나머지 것들로 공급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2개만 돌려도 될 때 얘를 또 돌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급전이 가능한 거죠. 배후 전력이 크기 때문에 고장이 적으면 그 영향의 범위가 적어진다. 아니죠. 이것은 막 이렇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장이 났을 때 고장의 영향 범위가 상대적으로 좀 많아질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게 옳지 않고요. 주파수 변화가 그렇죠. 서로 연계되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서로 주파수 변화가 적은 편이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0번 다음 중 환상식 배전의 이점을 물었네요. 환상식 그렇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돌려가면서 고리 모양으로 배전을 한다는 거죠. 전압 강화가 수지식보다 상대적으로 작고요. 그치? 오, 맞죠? 증설이 용이하지는 않죠. 이렇게 환상식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지식이나 가지식에 비해서 용이하지 않고요. 전선이 절약된다. 구조가 복잡하고 사실 이것이 전선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렇죠? 복잡하게 얽혀서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농어촌에 적당한 것도 아니죠. 농어청은 가지식, 수지식 이런 방식이 적당했죠. 그치? 환상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환상식 전력 손실, 전압 강화가 적고 정전 범위가 적다고 그랬죠. 구분 개폐기를 통해서 수용 밀도가 큰 지역에 채용하고요. 구조가 복잡해서 건설비가 좀 비싼 점이 단점이 됐죠. 여기에서는 1번이 답이죠. 1번. 자, 망상, 즉 네트워크 배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망상 네트워크 방식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렇게 얽혀져 있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전압 강화, 전력 손실이 경감이 되고 무전정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쪽에서 뭐 공급이 안 되면 이쪽에서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공급 신뢰도가 이 저압 네트워크 방식 가장 좋은 편이고요. 부하 증설도 용이하고 그렇죠? 대형 빌딩 또 부하 밀집 지역에 적합하지만 인축에 감전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그랬죠. 사람이나 가축에 감전 사고의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보면 옳은 것을 물었죠. 부하 증가에 대한 융통성이 많죠. 그렇죠? 전압 변동이 대체로 크지 않죠. 인축에 대한 감전 사고가 많죠. 우려가 많은 편이죠. 동천 지역에 적합하지 않고요. 무정전 공급이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2번 저압 단상 3선식 배전 방식의 단점을 생각해봐라 그랬네요. 자, 단상 3선식 한번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단상 3선식은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서부터 이게 단상을 여기 가운데를 하나를 쫙, 그렇죠? 또 선을 하나를 연결해서 이쪽 110, 110. 그러면 이쪽에서는 전체적으로 220을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얘를 중성선이고요. 이렇게 연결한 방식을 단상 3선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10V도 있지만 220V로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서 두 종류의 전원 공급이 가능하고요. 또 2차 측에 중성선을 이렇게 접지를 해줌으로써 1, 2차 혼촉이 발생했을 때 서로 접촉이 된다는 얘기죠. 2차 측의 전위를 상승을 억제하는 그런 점을 위해서 중성선을 접지해줘야 된다 그 얘기지. 이렇게.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개폐할 때는 동시동작형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개폐기의 전압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폐기를 달 때는 이렇게 동시동작형으로 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중성선 여기에 우리가 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퓨즈를 사용할 때는 특별히 여기 중성선에는 퓨즈를 달지 말자 그랬죠. 요거 달지 말고 직결을 한다는 거죠. 직결을 해준다 그 얘기지. 이것은 단선 시에 전압이 불평형한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또 그런 경우를 우리가 대비해서 이쪽에다가 일종의 단권 변압기인데요. 밸런서를 설치해서 전압의 불평형을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도 밸런서를 통해서 갖게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여기 중성선을 만약에 삽입해서 중성선이 퓨즈가 만약에 딱 이렇게 그쵸? 단선 퓨즈가 녹아버려서 단선이 되었을 때 원래 여기가 100V, 100V 이런 식으로 이런 예에서 보면 만들어져야 되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그쵸? 여기에 만약에 100ohm과 이쪽에 25ohm짜리 이렇게 저항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전압 분배에 의해서 그쵸?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해 보면 그쵸? 둘이 더한 것분에 내 거 곱하기 200을 해보면 여기에 160V가 가해지게 되고요. 그렇다면 전체가 200이니까 이쪽에는 그러면 뭐 40V 간단히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40V 이렇게 되면서 원래는 100백이 걸려야 되는데 부하에 이렇게 불평형 전압 특히 이런 건 특히 문제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중성선의 퓨즈 삽입을 금지해야 되고요. 전압의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쪽에 말단에다가 밸런서라고 하는 것은 1대1 단권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가 적고 여자 임피던스가 큰 이런 단권 변압기를 달아서 어떻게 보면 이 불평형을 좀 방지해주는 효과도 갖게 된다 그 얘기죠. 다시 문제로 가서 단상 3선식 지금 그 얘기죠. 단점이 뭐냐 그러면 전압의 불평형이 생기기 쉽다. 방금 살펴본 대로 그쵸? 요것이 답이 되겠죠. 2번 있죠. 13번 저압 밸런서를 필요로 하는 방식은 방금 살펴본 대로 밸런서 1대1 단권 변압기를 가지고 그쵸? 밸런스를 맞춰준다 그 얘기죠. 전압의 단상 3선식입니다. 단상 3선식 방금 살펴본 대로 그쵸? 자, 우리나라에서 배전 방식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자, 우리 집에서 실제로 들어오는 그런 배전 방식은요. 3상 4전식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3상 4선식. 그쵸? Y결선에서 한 상, 그쵸? 두 상, 세 상 이렇게 꺼내되 중성선. 그쵸? 얘까지도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쵸? 보통 220V 상전압을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방식이죠. 3번이 맞습니다. 15번 배전선 전압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배전선의 전압을 조정해야 된대요. 승합기 그쵸? 전압을 조정하는 방식이고요. 유도전압 조정기 그쵸? 콘덴서 배전선 전압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뭡니까? 병렬 콘덴서는 역류를 우리가 조절하기 위해서 달아놓는 거죠. 주상변압기의 탭 변환도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달아놓는 거고요. 병렬 콘덴서는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달아놓는 거죠. 자, 16번
배전용 변전소에 있어서 전압 조정 장치로서 근래 많이 쓰이고 있는, 자, 배전용 변전소에서 전압 조정, 자, 이건 뭐 알아두셔야죠. 유도 전압 조정기를 가장 많이 쓰고 있죠. 이거 뭐 기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3번 기억해 봅시다. 자, 배전선 변전소 전압 조정 장치는 유도 전압 조정기 3번이죠. 자, 17번 중성선 다중접지의 3상 4선식 배전선로에서 고압측, 즉 1차 측이죠. 2차 측 중성선과 2차 측 저압측 중성선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목적이 뭐냐. 자, 고압측에도 중성선이 있고 저압측에도 중성선이 있는데 그것을 전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은, 그렇죠, 전위를 우리가 일정하게 함으로써 혼촉 시에 상승하는 전압을 억제하기 위해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기억합시다. 고조압 혼촉 시죠. 고압 저압 혼촉 시에 수용가에 침입하는 상승 전압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 기억을 해둡시다. 4번이 답이죠. 18번 500kVA 단상 변압기 세대로 삼상 전력을 공급하고 있던 공장에서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났대요. 그럼 뭡니까? 지금 이 델타 결선에서 여기 하나가 고장이 나고 지금 V 결선을 하게 된다. 지금 그 얘기죠. 여기에 이렇게 삼상을 공급하게 되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우리가 P라고 했을 때, PPP였을 때 얘가 고장 나게 되면 2P가 아니라 V 결선에서는 루트 3P만큼 공급할 수가 있었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 500kVA 변압기 세대로, 단상 변압기 세대니까 여기 한 대를 지금 500kVA로 잡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루트 3 곱하기 500kVA 단위를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요. 이게 답이죠. 이거 뭐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866이 나오네요. 866kVA 3번이 답이죠. 이건 V 결선에서의, 그렇죠, 공급 용량이죠. 자, 19번 자, 100kVA 단상 변압기 세대를 사용해서 델타 결선에서 급전하는 경우 한 대의 변압기가 소선되었다, 타서 고장났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제거시켰다고 했을 때 이때의 부하가 230kVA라고 하면 나머지 두 대의 변압기는 몇 퍼센트 과부하가 되겠는가?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델타 결선으로 이렇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었던 중이란 얘기죠. 그렇죠? 여기에다 이렇게 공급을 해서 부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100짜리를 썼기 때문에요. 100짜리를 이렇게 써서 총 300이 공급되고 있었고 지금 부하도 230이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여기 한 상이 고장이 나서 이렇게 V 결선으로 지금 여기 230짜리를 공급하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죠. 여기 100, 이렇게 되니까 200이 아니죠. 여기에서는 공급될 수 있는, 그렇죠? 용량은 여기 100의 루트 3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100 루트 3이 이 V 결선을 통해서 이게 공급되는, 그렇죠, 용량이 된데 부하가 지금 얼마입니까? 부하는 근데 이거보다 많은 230. 이것을 우리가 과부하율이다 그랬다고 그랬죠. 공급되는 용량에 비해서 실제 부하의 용량, 이것을 물은 거니까 이걸 퍼센트로 얘기하면 100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약분되니까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132.7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답을 133% 3번이라고 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과부하율은 공급할 수 있는 용량분의 실제 부하를 우리가 걸어 놓은 용량, 부하 용량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죠. 답은 3번이죠. 자, 20번 그림과 같은 단상 3선식 선로에 중성선의 점 P에서 여기에서 단선 사고가 발생했다. 단선은 선이 끊어진 거죠. 여기 선이 싹둑 끊어진 겁니다. 단락과는 다르죠. 단락은 두 개의 이렇게 선이 있을 때 얘가 임피던스가 적은 상태로 거의 0인 상태로 이렇게 연결돼 버린 것이 쇼트, 단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둘이 구분 잘해야죠. 단선은 여기 선이 잘려 버린 거죠. 그럴 때 부하 A 및 B에 걸리는 전압이 각각
얼마냐 그랬네요. 그래서 A에는 100W, B에는 400W의 전구가 있는데 잘리기 전에는 여기에 지금 100V가 걸려져 있는 상황으로 공급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가 싹둑 단선 잘렸을 때에는 이제 이 100V가 아니라 이쪽 두 개 지금 200V의 영향을 얘가 받게 되는 거죠. 아, 여기에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은 사실상 저항을 구해야죠. 그러니까 자, 이 전압과 저항 그리고 여기에 그쵸 전력 사이 관계 어떻게 됩니까? P는 R분의 V제곱 이렇게 되니까요. 아, 이것으로부터 P는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되죠. 이거 R이었으니까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이거 R은 그러면 P분의 V제곱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저항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는 그쵸? 고장나기 전에 지금 여기 100V 그 다음에 100W 이렇게 있었으니까요. 그걸 이용해 보면 여기 100W고요. 얘는 100V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약분돼 버리면서 얘는 105ohm이 나오네요. 105. 그래서 여기 이 부하에서는 얘가 105ohm이다 라고 하는 그쵸? 저항을 구했고요. 마찬가지 여기 자 고장나기 전에 100V 공급되고 400W니까요. 이때에도 저항 R 이제 B를 한번 구해보면 얘는 A였고요. 이때의 그쵸? 전력이 400이고요. 400분의 이 공식을 씁니다. 여기도 100의 제곱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얘는 100으로 약분하면 4분의 100이니까 25ohm이 나오네요. 그쵸? 여기에는 이 부하는 25ohm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각각 지금 VA, VB라고 한다면 그쵸? 이거는 그대로 이 저항의 비례 배분해 주면 되죠. 그래서 자 VA는 비례 배분을 해주면 얘 둘이 더한 거 그쵸? 더한 것분에 내 거 해주면 되죠. 내 거 그리고 곱하기 전체 200V가 걸리고 있기 때문에 200V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계산해 보니까 160V가 나오게 되고요. 이쪽은 뭐 해보나 마나죠. 여기 전체가 200인데 여기가 160이면 160을 뺀 200에서 160을 뺀 여기는 40이 되는 거죠. 40 그렇죠? 얘는 40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